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 이에는 6의 염색체, 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물은 염색체를 총 6개를 가지는 동물이래요. 이 동물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이고 수컷이 XY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염색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염색체 사진을 봤더니 이 두 개의 염색체는 지금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상동 염색체이죠. 아래쪽을 봤더니 얘네 둘도 지금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상동 염색체예요.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이 남은 두 개는 지금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지만 상동이라고 쳐야 된대요. 자,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은데 상동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성 염색체를 XY를 가지고 있을 때 X와 Y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지만 상동이라고 칩니다. 따라서 이 지금 두 개의 염색체는 성 염색체가 될 거예요. 하나는 X이고 하나는 Y 염색체겠죠. 그래서 이 동물은 지금 보이는 이 동물은 수컷입니다. 자, 이제 가 염색체에 대해서 볼게요. 가 염색체를 봤더니 1과 2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1과 2의 가닥은 가운데 있는 동원체를 기준으로 붙어 있네요. 따라서 1과 2는 각각 뭐냐면 염색 분체입니다. 이 염색체가 풀어지게 되면 지금 염색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기억이죠. 기억의 이름은 뉴클레오솜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성염색체이다. 맞습니다. 2번, 1은 2의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이다 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X이고요. 3번, 기억은 뉴클레오솜이다.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이 동물의 조직에서 세포당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니디는 각각 G1기, G2기, 분열기 중 하나입니다. 자, 가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세포 주기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S기를 알려줬네요. 그럼 S기 다음은 G2기가 올 거고요. S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G1기가 있었겠죠? 자, 그럼 G2기 다음에 있는 니은은 분열기에 해당합니다. 자, 분열기는 앞으로 M기라고 쓸 거예요. M기가 분열기라는 뜻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를 볼게요. 이 나 그래프는 생소한 그래프겠죠. 처음 본 그래프죠? 근데 이거 자주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세포당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 원리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상황을 가정할 거냐면 1000개의 세포를 배양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포를 배양하는데 1000개의 세포를 배양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천 개를 다 그릴 수 없으니 대충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1000개의 세포를 배양을 하는데요. 각각의 세포는요, 각각의 세포 주기에 맞춰서 분열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세포는 G1기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G1기가 한창 진행되는 중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세포는 G2기가 한창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세포는 G1기가 진행 중일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세포는 S기가 진행 중일 수 있어요. 또 그 밑에 있는 세포는 분열기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세포는 뭐 G1기, 그 옆에 있는 세포는 G2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포는 각각의 세포 주기에 맞춰서 분열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 세포는 어떤 단계에 있을지 몰라요. 어떤 세포는 G1기에 있을 거고 어떤 세포는 S기에 있을 거고 어떤 세포는 G2기에 있고 어떤 세포는 분열기에 있겠죠. 자, 이 1000개의 세포들 중에서 G1기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일까? 개수를 세고요.
S기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일까 개수를 세고, 여기 잘못 썼다. G1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몇 개일까 개수를 세고, S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몇 개일까 개수를 세고, G2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몇 개일까 개수를 세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지금 2번에 있는 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나 그래프를 자세히 한번 다시 보면 X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1기, S기, G2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포당 DNA 상대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리 자체는 각 세포 단계에 있는, 세포 주기 단계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지금 이 그래프의 X축에는 세포당 DNA 상대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만약에 G1기의 세포를 DNA 상대량이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S기의 세포는요, DNA를 복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S기 시기의 세포는 DNA 상대량이 얼마일 거냐면 1에서 2 사이를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복제 중일 테니까. 어떤 세포는 뭐 1.1, 어떤 세포는 1.2, 어떤 세포는 1.4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겠죠. 자, 그리고 G2기가 되면 DNA 복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DNA 상대량은 2일 거예요. 자, 분열기로 넘어가게 되면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G2기가 응축되면 그게 바로 전기일 테니까 그대로 DNA 상대량은 2일 거고요. 전기와 중기의 차이점은 그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됐다라는 게 중기의 특징이에요. 염색체는 그대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DNA 상대량 2고요. 후기도 갈라지고 있긴 하지만 세포 전체로 보면 유전물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2입니다. 말기가 되면 핵막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DNA 상대량을 2를 유지를 하다가 핵막이 띡 생기면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었죠.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나 그래프는 G1기의 세포가 몇 개니, S기의 시기의 세포가 몇 개니, G2기 시기의 세포가 몇 개니 이렇게 센 건데 이 G1기와 S기와 G2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DNA 상대량을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즉 DNA 상대량이 1인 세포가 몇 개 있니? 를 센 거고요. DNA 상대량이 1부터 2 사이의 세포가 몇 개 있니? 를 세고 DNA 상대량이 2인 세포가 몇 개 있니? 를 세서 그래프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제대로 그려볼까요? 자, DNA 상대량이 1인 세포들은 어떤 세포들이냐면 G1기 시기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그리고 M기에서 핵막이 생긴 후의 세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000개의 세포들 중에서 세는 거예요. G1기에 해당하는 세포와 M기에서 핵막이 생긴 후의 세포들. 자, 그렇게 개수를 세서 DNA 상대량이 1인 그래프 요렇게 막대기로 나타냅니다. 세포 수를. 그리고 DNA 상대량이 1과 2 사이, 1.2 이내가 몇 개 있는지 세고 1.4 이내는 몇 개 있는지 세고 이런 식으로 쭉 세는 거예요. 1.2 이내 요만큼, 1.4 이내 요만큼 이런 식으로 쭉쭉 셉니다. 세서 막대기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DNA 상대량이 2인 애들도 셉니다. DNA 상대량이 2인 세포는 어떤 시기의 세포냐면 G2기, 그리고 M기에서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핵막이 생기기 전까지의 세포들이 전부 다 DNA 상대량이 2겠죠?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몇 개 있는지 세서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지금 보이는 2번 그림에서 보이는 나 그래프예요. 그래서 X축은 세포당 DNA 상대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은 세포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꼭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나 그래프 보겠습니다. 세포당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냈어요. DNA 상대량이 1인 세포는 어떤 시기의 세포일 거냐면 G1기 그리고 M기에서 핵막이 생긴 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이 아마 G1기의 세포일 거예요.
그리고 1과 2 사이에 해당하는 요 구간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S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을 모아놓은 게 되겠죠. 그리고 DNA 상대량이 2인 세포는 어떤 세포들이냐? G2기에다가 분열기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 핵막이 생기기 전까지, 즉 대부분의 M기가 이 DNA 상대량이 2인 곳에 속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분열기이다. M기니까 분열기 맞고요. 2번 G1기보다 G2기가 더 기냐? 이건 그래프 읽으시면 돼요. G1기가 지금 요만큼 이고요. G2기는 요만큼입니다. 그럼 어느 시기가 더 길죠? G1기가 더 길죠. 따라서 2번은 X. 이거는 뭐 기억하셔도 좋아요. 간기 중에서 G1기 시기가 가장 긴 시기예요. 3번 볼게요. 구간 1에는 S기의 세포가 있다. 맞습니다. OXO 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의 G1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 즉 감수분열 과정을 나타낸 거고, 표는 세포 A, B, C, D의 DNA 상대량과 핵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 B, C, D는 각각 기니 디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문제에서 세포 기억은 G1기 시기의 세포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성된 리을이 생식세포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문제에서 니은과 디귿은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니은은 감수 1분열의 중기가 될 거고, 니은 뒤쪽에 있는 화살표, 여기에서 감수 1분열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디귿은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귿 다음에 있는 화살표에서 감수 2분열이 일어나서 리을이라는 생식세포가 형성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기니디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으면 기니디리의 핵상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G1기 시기의 세포의 핵상은 2N이죠. 감수 1분열 중기에도 핵상은 그대로 2N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말기가 되면 핵막이 다시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면 핵상은 뭐로 변하게 되죠? N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N 상태로 감수 2분열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럼 감수 2분열 중기에는 핵상이 N인 상태겠네요. 디귿도 N의 상태이고요. 감수 2분열 후기가 되면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수 2분열 말기가 되면 핵막이 생기게 되면서 생식세포가 형성되게 되죠. 리을의 핵상 또한 N이었어요. 만약에 이 어떤 동물이 체세포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니은 시기에도 니은 세포에서도 염색체는 46개가 있을 거고요. 디귿에는 핵상이 2n에서 n이 됐으니까 23개가 들어있을 거고 리을에도 23개가 들어있겠죠. 자,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쭉 한번 써봤고요. 오른쪽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표는 세포 A, B, C, D의 DNA 상대량과 핵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DNA 상대량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감수분열 공부하면서 세포 주기에 따른 DNA 상대량 그래프 배웠었죠. 그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그래프였었냐면 이런 그래프였었어요. 자, 앞에 있는 요 시기가 G1기이고요. 2배로 늘어나는 이 시기가 G2기 S기입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감수 1분열 G2기 플러스 감수 1분열기죠. 감수 1분열 말기가 되면 핵막이 생기면서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 다음 시기는 감수 2분열의 시기이고요. 감수 2분열 말기가 되면 다시 또 핵막이 생기면서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생겨나는 게 바로 생식세포입니다. 자, 표를 봤더니 세포 A는 DNA 상대량이 1이고요. 세포 D는 DNA 상대량이 4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처음에 G1기 세포는 DNA 상대량이 2였고 S기를 거치면서 4가 됐을 거고 감수 1분열, 2분열이 끝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을 때는 DNA 상대량이 1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NA 상대량이 1을 나타내고 있는 세포 A가 바로 생식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을은 핵상이 N이겠죠? 자, 이걸 하나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D를 한번 볼게요. D는 DNA 상대량이 4라고 했어요. 자, 4인 시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NA 상대량이 4네요. 그럼 4는 언제냐면 G2기와 감수 1분열기에 해당해요.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는 니은 시기에 해당하겠죠? 감수 1분열 중기가 바로 니은 세포가 D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니은 시기는 핵상이 2N 상태죠? 핵상은 2N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B와 C를 한번 볼게요. B는 핵상이 N이라고 했어요. 자, B와 C는 이제 뭐와 뭐만 남았냐면 기억과 디귿만 남았어요. 근데 B의 핵상이 N이라고 했으므로 얘가 디귿이 될 거고 얘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N이고 DNA 상대량이 뭘까요? 감수 2분열 중기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표현하면 요쯤이 감수 2분열 중기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DNA 상대량은 2입니다. 자, 기억시기 세포 볼게요. 기억시기의 세포 C의 세포는 핵상이 2N이죠. 여기 2N이라고 쓰면 되고 기억시기 세포 C 시기의 세포는 언제냐? G1기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따라서 DNA 상대량 2예요. 자, 이렇게 나머지 빈칸들까지 쭉 채울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A는 리을이다. 맞고요. 2번 C와 니은의 핵상은 같냐? C는 기억입니다. 기억의 핵상은 2N입니다. 니은은 핵상이 2N이죠. 따라서 핵상은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B와 리을에서 DNA 생대량 분의 염색체의 수를 비교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B부터 볼게요. B는 디귿이죠. 자, DNA 상대량 얼마냐면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죠. DNA 상대량 2예요. 자, 이번에는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은 A이죠. DNA 상대량 얼마인지 표에서 읽을게요. 자, DNA 상대량 1입니다. 자, 이번에는 염색체 수를 볼게요. B, D, 끝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N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핵상이 N이네요. 그럼 염색체의 수가 같겠네. 같은 양만큼 있겠네요. 그럼 결국 얘네 둘의 값은 같지 않겠죠. 따라서 X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1과 2의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나다 중에서 한 개는 1의 세포이고요. 나머지 2개는 2의 세포이다 라고 했습니다. 1의 성 염색체는 XX이고 2의 성 염색체는 XY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가 염색체 상태를 봤더니 자, 얘네 둘이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둥이고요. 얘네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둥이고 얘네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둥이에요. 자, 그럼 자동으로 얘네 둘은 뭐여야만 하냐면 쌍둥이여야만 하겠죠. 그런데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성립하냐? 하나는 X이고 하나는 Y일 때 이런 경우가 성립하게 되죠. 따라서 이 염색체들은 성염색체에 해당하고요. 가는 X, Y를 가지고 있는 2입니다.
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X염색체와 Y염색체 중에서 뭐가 더 크다라고 했었어요? X염색체가 더 크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얘가 X염색체이고요. 얘가 Y염색체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한번 볼게요. 나의 핵상을 한번 써볼까요? 핵상은 EN인지 N인지 쓰는 거라고 했고요.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EN, 없으면 N이라고 했어요. 자, 이 염색체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고요.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없고 없습니다. 따라서 핵상은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한번 써볼게요. 염색체에서 얘네 둘은 지금 서로 무슨 사이냐면 복제한 사이다라고 했었어요. 염색 분체라고 불렀죠. 따라서 복제했기 때문에 기억에는 당연히 라지 A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닥과 정확하게 유전 물질이 동일해야 해요. 자, 그러면 나에서 성염색체는 뭘까요? 가에서는 얘가 성염색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은색 염색체가 성염색체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얘가 성염색체입니다. 그럼 나는 성염색체를 X염색체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다를 한번 볼게요. 다의 핵상부터 써볼까요? 이 염색체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없고요. 없습니다. 따라서 핵상은 N이죠. 나와 다의 핵상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에서 성염색체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성염색체는 검은색 염색체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성염색체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다는 성염색체를 뭐를 가지고 있어요? Y를 가지고 있어요. 다가 Y를 가지고 있으려면 다는 수컷일 수밖에 없겠죠. Y를 가지기 위해서는. 따라서 다도 수컷입니다. 그러면 수컷은 X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가 바로 XY를 가지고 있는 애였었죠. 다도 2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2개는 2의 세포이고 1개는 1의 세포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가 바로 1의 세포가 되겠죠. 그리고 1의 성염색체는 XX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체세포에는 아마도 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을 거예요. X염색체를. 자, 1번 볼게요. 기억은 스몰 a냐? 라지 a이다 라고 해야겠죠? X이고요. 2번 가는 1의 세포가 아니라 2의 세포입니다. X이고요. 3번 나와 다의 핵상은 N으로 같습니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험 과정과 결과를 봤더니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해서 집단 A와 B로 나눈대요. 그리고 나서 집단 A는 그대로 두고 집단 B에만 물질 X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집단을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을 했어요. 근데 이때 X는 어떤 물질이냐면 G1기와 G2기 중 하나의 시기에서 멈추게 하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X가 G1기 시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G1기까지만 세포 분열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야. 그럼 정상일 때보다 G1기 시기의 세포가 많아지겠죠. G1기 시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을 처리하면. 마찬가지로 G2기 시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 G2기에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G2기의 모든 세포들이 다 머물게 되겠죠. M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분열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G2기에 머물게 돼요. 따라서 G2기 시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 G2기 시기의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집단 A와 B의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를 보면서 집단 B에는 어떤 물질을 처리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집단 A 왼쪽 그래프부터 해석해 볼게요. DNA 상대량이 1인 세포 구간 1의
들어가는 세포들은 어떤 시기의 세포들이 들어가냐면 G1기 시기의 세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실 또 뭐가 들어가냐면 M기에서 분열기에서 핵막이 생긴 후의 세포들, 체세포 분열이 완료되고 핵막이 생긴 후의 세포들이 이 구간 1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과 2 사이, 여기는 S기의 세포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구간 2에는 DNA 상대량이 2니까 G2기와 그리고 분열기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 핵막이 생기기 전까지 그 시기의 세포들이 구간 2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을 한번 봐주세요. 물질 X를 처리한 집단 B의 그래프를 봅시다. 왼쪽 그래프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왼쪽에 비해서 구간 2,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세포 수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물질 X는 G1기와 G2기 중 하나 시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구간 2에 해당하는 세포가 늘어났으니 이 물질을 X는 어떤 물질이었을 거냐면 G2기 시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이었었겠죠. 그래서 G2기의 세포 수가 늘어났을 거야. 즉 물질 X는요 G2기에 멈추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만약에 G1기에 멈추도록 하는 물질을 처리했다면 어떤 그래프의 양상이 나타났을 거냐면 구간 1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더 늘어나고 나머지 세포수들은 줄어들었었겠죠. 자, 아무튼 1번 보도록 할게요. 구간 1에는 핵막을 가진 세포가 있냐? 구간 1은 지금 G1기 시기의 세포에 해당합니다. G1기에는 당연히 핵막이 있죠. 핵막은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 분열기에 들어가서 핵분열기의 전기에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핵막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G1기, S기, G2기 여기까지 계속 핵막이 있습니다. 핵막을 가진 세포가 있다? 맞아요. 2번 구간 2에는 분열기의 세포가 있다. 구간 2에 지금 M기의 세포가 존재하죠. 따라서 2번 맞고요. 3번 볼게요. X는 세포 주기의 G1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이다가 아니라 G2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이다 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X입니다.